본문 4부터 봅니다. no more than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직역하면 A보다 더 많지 않다가 되니까 얘는 그냥 only랑 똑같이 오직, 겨우, merely의 느낌입니다. 단지, 겨우 정도 느낌. 그래서 no more than 500 하면은 500보다 많지 않다. 겨우 500 정도 이렇게 되지. 자, 두 번째는 오늘 단어장에도 나와 있듯 depending on. depend on은 동사인데 depending on 하면은 얘는 전치사처럼 생각을 해주면 된다. 전치사처럼. 그래서 뒤에 말과 명사가 묶여서 뭐뭐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염두에 두고. 시험에서 그래서 모양을 가끔 물어봅니다. depending on으로 써야지만 뭐뭐에 따라 이런 전치사 느낌이 난다. 세 번째요. half of 명사가 나오고 여기 동사가 나와 있다. 그러면은 여기 동사의 수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 이 절반에다 맞춰야 되느냐? 명사에다가 맞추어야 하느냐? 재민아, 뭐이다? 그렇지.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있으면은 그 본질에다가 항상 스위치를 해준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단복수를 써줘야 된다. 복수의 절반은 여전히 복수고 단수의 절반은 여전히 단수가 될 테니까. 자, 마지막에 which가 뭐 관계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의문사로도 쓰일 수 있고 which 다음에 명사까지 같이 나오면은 어떤 명사 이렇게 묶기가 되겠죠. 묶여서 동사하는지 의주동 느낌으로 which color is better 어떤 색깔이 더 나은지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which fruit taste better 어떤 과일이 더 맛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워낙 너희들이 이제 관계사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의문사로도 쓰일 수 있다 한번 환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 지금 통계 자료가 우리에게 misreading,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을 보고 있었다. 저번에 포인트는 뭐였어? 샘플이었었지. 샘플이 너무 적어. 그지? 수가 적어. 혹은 랜덤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좀 기만하는 속이는 정보를 줄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The Trap of Averages 얘가 주인공이겠지. 평균의 덫이라고 나와 있다. 그래서 이 평균이라는 것을 가지고 역시 우리를 눈속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ABC 코퍼레이션은 기업, 회사 원한다. 몇몇의 직원들을 하이어하기를, 고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해요. 여기까지가 in order to에 묶여 있거든. 뭐뭐 하기 위해서 to 하나, and 다음에 to 이렇게 A, B 병렬 관계. look 다음에 like까지 붙여야지만 명사가 와서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well paid, 돈을 잘 주는 회사처럼 보이기 위해서 to look like and recruit competent candidates. recruit도 사람들을 고용하다, 모집하다라는 얘기지. 모집하다, 고용하다. 어떤 지원자들이냐면은 능력 있는 이라는 의미였죠.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compete가 경쟁하다. competent는 형용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그래서 유능한이 되는 거죠. competent는 형용사입니다.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 회사는 뭐 하기로 decide to 결정을 하냐면 distribute 배포를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전파를 시킵니다. press release를
프레스가 기본적으로 언론이라는 명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르다도 되겠지만 명사로는 언론이고, 릴리스도 뭔가 막 풀어주다 이렇게 방출하다는 뜻이 있지. 명사로 쓰이면 역시 보고 자료, 배포 자료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프레스 릴리즈가 합쳐져서 언론 보도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이제 명사 덩어리로 사용이 된 겁니다. 프레스 릴리즈. 한 덩어리 단어다 생각하면 돼. 자, that. 그럼 어떠한 이런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냐면은 이렇게 말한대. The average yearly salary its employees, 여기까지가 주어. 봉급입니다. 봉급이 주어인 거예요. 봉급이 is 이만큼이다. 57,000달러이다 라고 말하는 보고 자료가 되겠죠. 평균은 알 것이고, 얘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의. 자, yearly 같은 것도 좀만 주의해줘. 얘 형용사야, 부사야? 연간의, 1년간의 형용사입니다. 알겠지? 명사에 열아이가 붙었으니까 형용사로서 1년간의, 연간의 이런. 그리고 봉급이 되니까 이게 합쳐져서 연봉이 되는 거지. 1년간 받는 봉급, 연봉, yearly salary. employees는 직원들이니까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it's 그 회사의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57,000달러이다 라고 말하는 보고 자료를 배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이 57,000달러라는 금액은 꽤나 하이, 높은 금액이다. 당연히 좋은 신입사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야, 우리 회사는 평균 연봉이 57,000달러야 라고 이제 막 뉴스 같은 데다가 올리게 되는 거죠. 이게 한화로 얼마 정도 돼? 약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봉이 8,000에 가깝다는 얘기는 지금도 적은 건 아니잖아. 꽤 많은 연봉이 되는 거죠. 너희들이 대기업 만약에 대기업 들어갔어. 신입사원으로 평균 연봉 얼마 받을까? 대기업의 신입 연봉 대충 얼마인지 알아? 5천? 아주 SSS급은 그 정도 될 수 있다. 보통 지금 내가 알기로 4,500에서, 4,000에, 500, 5,000 사이? 왔다 갔다 한다 봅니다. 7,800이면은, 내가 계산이 약하지만 다 계산해놨어. 한 달에 한 650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기업 갔을 때 신입 초봉이 한 400 정도 되니까, 상당히, 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얘기지. 여기서 또 볼 것은 여기 위치가 앞에 있는 57,000달러를 가리킨다 보면 되겠고, 쉼표 뒤니까 대시라는 관계사는 쓸 수 없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다. 다른 건 문제 없죠. 자, 하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줘라고 하지만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more than half of its employees, 절반 이상의 그 회사의 직원들이 절반 이상이래. 누구에다 수를 맞춰준다? 여기다 맞춰줍니다. 직원들의 절반 이상. 여전히 복수겠지. 그래서 earn, 번다. 여기다 s를 쓰면은 안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법니다. no more than, 아까 only의 느낌이었었어. 겨우 단지 3만 달러를 벌다. 혹은 less, 그거보다 더 적게 번다는 얘기죠. 그리고 year라고 끝에 나와 있으면은 1년에 이렇게 됩니다. 어를 쓰고 어떤 시간 개념을 쓰면은 그냥 몇 초에, 시간에, 1년에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per 같은 말이 생략된 걸로 보면 돼. per는 마다. 그래서 1년마다 3만 혹은 그 적은 달러를 법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연봉이 이렇다.
한 번 달도 얼마였냐? 응. 4,100 정도 된대. 어쨌든. 아무튼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자, 그리고 the most common salary, 가장 일반적인 월급이 되겠습니다. for employees, 이런 직원들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월급은 오직 2만 달러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월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2,750, 뭐 이렇게요. 너무 많이 차이 난다, 그죠? 너무 많이 차이가. 절반부터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 요 수치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고, 어쨌든 보도자를 통해서 야, 우리 평균이 57,000이야 라고 말했지만 진실은 대부분이 3만,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은 2만 달러밖에 안 벌고 있어. 실제로는 적지만 어떻게 평균이 57,000이 되느냐, 요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을까요? 정리 괜찮아?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니? 너희들은? 시간 나? 알아? 잘 모르나? 하긴 너희들이 관심이 아직은 없으니까 한 10,000원 정도 해. 그래서 너희가 알바를 하잖아? 한 달 내내 해. 하루 9시간 풀로 해서. 그럼 얼마 정도 받을까? 대기업이라니까? 약 100, 한 80에서 190 사이입니다. 지금 알바를 했어, 너희가. 하루에 9시간씩 한 달 내내 했어. 그럼 받을 수 있는 게 한 190 정도. 알겠지? 큰 돈이야, 작은 돈. 작게 느껴져. 작게 느껴져. 그래서 뭐 최저시급이 그나마 많이 오른 거잖아, 지금. 10년간 거의 한 20, 30% 올라서 그래. 돈 벌기가 쉬운 게 아니야. 그지? 아껴 쓰고요. 해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하는 이유가 내가 한 달마다 그 최저식으로 뭔가 계산이 돼가지고 하는 내가 받는 건 아니고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매달 이제 그 명세서가 나한테 오거든. 내가 정확히 알고 있지. 자, 어쨌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회사가 스프레드, 전파한 것일까, 퍼뜨리다 동사로 쓰였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걸까? 과연 거짓말을 한 것이냐? 어떻게 this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this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 보도, 언론에 등장하는 평균 금액과 평균 연봉과 뭐가 직원들이 받는 실제 연봉이 어떻다, 서로 다르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겠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It's because, 그것은 뭐 때문이다? 회사가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The trap of averages, 평균의 덫이라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덫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어감이 상당히 마이너스라는 건 알 수 있겠지. 뭔가 평균을 가지고 장난질을 쳤구나. 평균을 가지고 트릭,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랑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은 별표를 한번 또 쳐줄 만한 문장이 되겠고, 자, 흐름도 삽입도 순서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답은 평균의 덫 때문이야 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무슨 얘기가 나와야겠니? 평균의 덫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 내용이 이 문장이다 라고 생각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평균이라는 것은요, 보여줄 수가 있다. different pictures,
다른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답니다. 평균이 다른 모양이나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 자, depending on을 써서 뭐뭐에 따라 이렇게 전치사구로 묶인다고 보면 되겠지. 이것에 따라서. 그리고 그 뒤에는 which type is chosen이라는 주동 의문사절이 사용이 됐습니다. 뭐뭐에 따라서 어떤 유형 혹은 종류가 되겠지? 아, 평균에는 종류가 하나가 아닌가 보구나. 어떤 타입이 수동태로 is chosen, 선택이 되는지. 그래서 평균에 어떤 유형이 선택되는지에 따라서 평균이라는 것은 다른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게 뭐다? 바로 평균의 덫이라는 얘기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보여주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distinct는 무슨 뜻? 그냥 다른이지? different 대신 너무 쉬운 단어니까 좀 수준 높이면 이렇게 바꿔 쓴다는 얘기야. 다른입니다. 자, 그럼 평균의 덫이 뭔지 얘기를 해줬어. To understand. 그래서 다른 종류의 평균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그지? 이렇게 다른 종류의 평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알려주겠다는 얘기죠. Let's look. 한번 at 살펴보자. Illustration on the next page.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삽화, 그림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림을 통해서 이 평균의 다른 의미, 여러 종류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도 큰 문제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평균의 덫. 아, 종류가 다른 거구나. 다른 종류를 써서 달라 보이게 할 수 있다. 자, 이제 5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a handful of란 표현. 오늘 단어도 있었다. 무슨 뜻이었어? 그치, 한 주무란 뜻이었지. 그럼 이게 중요한 거지. 한 주문.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은 거야. 그렇지. 그냥 a few나 a little의 의미란, a little의 의미입니다. 아주 소수의란 뜻이에요. 한 줌의 적은, 소수의. 이건 뭐, 유치한 거 그냥. avoid ing 써야 돼, to 써야 돼. avoid 다음에 ing 쓰는 거잖아, 그지? 그지? 이건 알지, 그냥. 뭐뭐 하는 걸 피하다. 세 번째는 BPP.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수동태에 뭐가 삽입이 될 수 있냐면, being이 끼어들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수동태라는 거. 그지? 수동태. 그럼 얘가 들어가면 어떤 느낌? 진행의 느낌이 되기 때문에, 뭐뭐 되다 받다에서 뭐뭐 되는 중 혹은 받는 중이다. 이렇게 되고, 이걸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 절대 안 물어봐. 그냥 이렇게 써도 뭐다? 수동태라는 거. 알겠지? 여기 모양만 물어보. 수동태. 수동태. 문제 없어? 문제 없어요? 자, 요게 이제 너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야. 아까 그 회사의 그림입니다. 퀴즈. 여기 있는 사람들 총 몇 명이게? 25명이야? 뭐, 왜 12명이 나왔어? 2, 4, 6에 8에 10, 12. 여기 다 12명입니다. 그리고 한 명 더해서 총 25명의 얘가 나와 있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수치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그래서 45,000달러 버는 사람 뭐 사장이겠지, CEO겠지.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5만 달러 버는 사람이 3명 있고, 연봉이다. 2만 달러 버는 사람이 이렇게 12명이 있다. 이런 걸 나타내주는 지금 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림은 이해됐지? 이 그림이 또 시험에서 활용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 그림을 보고서 이제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연결시켜 주면 돼. 자, 이제부터 뭘 말해준다? 평균의
types, 종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가장 자주 평균이라는 term, 용어는 indicates, 나타냅니다. 가리킵니다. 또 mean을 나타낸다. mean은 의미하다가 아니라 평균에 있어서 mean은 뭐? 그렇지, 산술평균이라고 우리가 불러주는 거지. 산술평균. 평균의 종류가 이제 총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균 하면은 산술평균을 의미한다는 민이에요. 자, 그 산술평균이 뭔지를 정의 내려주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이 산술평균은 calculated 된다, 계산이 되어진다는 얘기지. by ing 함으로써 and ing 함으로써 이렇게 2가지를 해서 우리가 보통 평균을 계산합니다. 처음에 뭐 하면 돼? 값들을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dding all the values in a group. 한 그룹이 있어. 어떤 그룹? 뭐 지상고라고 생각해 보면 지상고에 있는 모든 값들, 이때 values는 값으로 쓰였습니다. 모든 영어 성적들을 다 더하는 거야. add가 더하다. 그래서 모든 값들을 더해서.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리고 dividing 함으로써 나누기를 해줘야겠지. 다 더해서 나눈다. 뭐에 의해서 나눠줘야겠어? 그 지상고의 숫자에 의해서, 학생 수에 의해서 나눠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 결과를 나누는데 by the number of group members. the number of 뭐뭐의 수. 그 그룹의 멤버들의 수에 의해서 결과, 이 다 더한 결과를 나눔으로써 계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계산법이잖아요. 문제 되는 건 없죠.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묶어주고, 하지만 떡미 이러한 산술 평균이 is not the only kind of average. 유일한 평균의 종류가 아닙니다. 전환점하는 역할이 되겠지, 이 문장은. 그럼 이 문장이 들어가고의 앞뒤는 뭐겠어? 앞에는 산술 평균에 대한 설명을 해줬다가 이게 유일한 게 아니야? 이게 다른 평균이 등장하는 시점이라는 거지. 그 사이에다가 이 문장은 쏙 들어가주면 된다. 자, 그럼 다른 평균들 얘기 있습니다. 떼어라. two more, 2개의 더 많은 종류들이 있다. 첫 번째가 median이라고 불러주는 평균이 있고요. mode라고 불러주는 평균이 있답니다. median은 그냥 뭐 미들 생각해주면 돼. 이거 뭐라고 불러줬더라? 그렇지, 중앙값이라고 불러줘요. 중앙값. 그냥 미들, 한 가운데 있는 거지. 그리고 mode는 최빈값이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 용어 자체는 뭐 몰라도 큰 상관없지. 다 설명을 해줄 테니까 어쨌든. 그래서 산술평균 말고 이런 미디언과 모드라는 2개의 종류가 더 있다. 하나씩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The median, 이 중앙값이라는 것은 the number다, 그냥 숫자다. 숫자다. that, 어떤 숫자이냐면 exactly, 아주 정확하게 in the middle of, 어디에 한 가운데에 있는 숫자이게 되는 거죠. in the middle of all the other figures, 모든 다른 수치들, 즉 모든 수치들의 한 가운데,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숫자가 중앙값이라는 평균이 된다. 그냥 한 가운데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는 우선 됐어? 정리됐어? 대신에 여기서 너희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 그것만 이제 그림 보면서 가볼게. 그럼 여기서 중앙값을 찾으라고 하면 여기 있다. 어딨냐? 여기 있지. 너희들이 헷갈리는 거, 금액을 보면 안 되는 거야. 금액의 중앙값을 보면 안 되지. 다 한 명 한 명이 아니니까.
당연히 사람 명수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얘가 중앙값이 되냐면은 이 3만이라는 숫자보다 더 많이 버는 애들이 12명. 그리고 얘보다 더 적게 버는 애들이 12명이기 때문에 얘들을 쫙 줄 세웠으면은 한가운데 있는 숫자는 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명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금액을 보고서 골라주면 안 되는 겁니다. In this case, 그래서 이 경우, 지금 보여주는 그림의 경우에는 이 중앙값이라는 것은 3만 달러입니다. 왜냐면 12명의 직원들이 I'm making, 지금 벌고 있다는 얘기야. 3만 달러보다 더 많이 벌고 있고요. 12명은 making less, 더 적게 벌고 있기 때문에 얘가 한 가운데 값이 된다는 얘기야. 뭐 표나 나오면 구별할 수 있겠니?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면 돼. 자, 그래. 이제 중앙값은 알겠어. 이제 최빈값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겠지. 이 모드라는 최빈값은 is the number, 역시나 숫자입니다. 자, 어떤 숫자냐면은 appears 하는 등장한다는 얘기죠. most frequently 하게 등장하는 숫자다. 부사 지금 사용했습니다. frequent는 빈번한이고 부사니까 가장 빈번하게. 쉽게 말하면 자주가 되겠지? 가장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최빈값입니다. 또 숫자들 쫙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 그게 이제 최빈값이라는 평균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2만 달러가 최빈값이 된다. 최빈값은 더 쉬워, 그지? 뭐야, 하나밖에 없어, 하나. 세 개밖에 없네? 네 개밖에 없어. 하지만 이 금액이 12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만이라는 것이 최빈값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거 할 수 있겠지, 그지? 석준아 문제 없지? 보면 구별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as you can see,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illustration, 삽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there is only a handful of, 오직 소수의,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이 아주 쥐똥만큼 있냐면은 earning an average salary of 5만 7천 or higher. 그래서 5만 7천 달러라든지 더 높은 평균 봉급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섯 명밖에 없네. 그죠? 전체 25명 중에 5명만 5만 7천. 실제 평균이라고 했지만 평균 한 사람이 5명밖에 없었어.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수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소수니까 바꿔 쓸게요. 사람들은 셀 수 있지? few. 이렇게 바꿔 써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우리 요 관련된 지문까지만 보고서 요 다음까지만 보고 쉬었다 가자. 자, 하지만 뭐랑 연결되는 거니? 오직 소수만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때문에 회사들이 원해 여기 수동태 be perceived 인지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지. 회사들 입장에서 이렇게 인식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로써 well paying one, 이때 one은
컴퍼니, 회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 잘 주는 회사처럼 회사로서 인식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요, 사용했다. 이런 데는 이제 빈칸 자료로 나올 수 있겠지? mean을 사용했다. mode도, median도 아닌 산술평균을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산술평균은 혹은 산술평균을 사용한 것이 results in 동사구로 쓰였습니다. results in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다 혹은 야기하다. deceptively high average salary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제일 중요한 단어겠지, 그치?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단어네. deceptive는 무슨 뜻이었어? 뭔가를 속이는, 기만하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면서 기만적으로 높은 평균 봉급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게 산술평균을 쓴 함정이었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평균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 정리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 회사의 케이스를 보여준 거고, 평균이라는 것은 convincing 합니다. 모양도 주의하자. convince는 원래 설득하다라는 얘기잖아. 설득을 하는이니까 설득력이 있는. 이제 찬이야? 다 됐어, 찬이야. 이 평균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왜냐? 그것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한 단어로 딱 보여주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지만 다음에 해결책이 나옵니다. 하지만 to avoid being tricked, avoid 다음에 ing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수동태입니다. 트릭은 당연히 속이다. 그리고 속이는 걸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속아 넘어가는 거, 당하는 거겠지, 우리 입장에서. be tricked, being tricked, 이렇게 속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알아야 한다. What sort of average is being reported 인지를, 여기도 지금 의주동 구조가 사용됐다. 그래서 무슨 종류의 평균이, 여기까지가 의문사이면서도 주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being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what sort of average가 is being reported, 보고가 되고 있는 중인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한다. 이게 해결책이 되는 거죠. 평균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뭘 알아야 된다? 평균의 종류. 어떤 종류가 사용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어 뭐 적어놨는데 이 정도는 좀 많이 어렵다. deceitfully, 얘도 저기 나와 있었던 deceptively 비슷하게 뭔가를 속이게, 기만적으로 비슷한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convince가 설득하다. 그럼 persuade도 설득하다인데 얘는 ing를 붙이지 않고 persuasive에도 설득력이 있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마지막. 자, also는 항상 두 번째라 그랬어. 그래서 종류를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또한 너는 find out, 알아내야 된다. 무엇을? The distribution of the values. 그러한 어떤 수치의 값들의 distribution. 이때는 분포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러한 값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아무리 평균으로 하지만 낮은 게 훨씬 많은지 높은 게 많은지, 이런 분포들도 알아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more accurate idea,
of the real data. 실제 정보의 accurate는 정확한 아이디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동의어로 precise. 그래서 평균의 종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값들의 distribution, 분포까지도 알아야지만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다. 얻을 수가 있다. 정리 다 됐으면은 우리 쉬었다 가자. 자, 첫 번째는 쉼표 다음에 위치가 나오면은 and is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고, 이때는 관계사 that은 쓸 수가 없다. 문제 없어? 알고 있는 거 확인만 하는 거다. 모르면은 꼭 다시 물어보고. 두 번째, the fact that. 그때 that은 무슨 that? 본격의 that이 가능성이 크다. 추상명사 다음에 that이 나오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뭐라는 사실 이렇게 연결해주는 본격 that이기 때문에 위치는 쓸 수가 없다. 관계사 자리가 아니다. 본격 that도 있다. 그리고 the same, 똑같은 이란 표현이 나와. 그럼 그 뒤에 as라는 전치사가 나올 수 있고, 이때 as는 뭐뭐와 똑같은 연결해주는 역할이 됩니다. The same A as B. B와 똑같은 A.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노란색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또 핵심 어법이 되겠다. whether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쓸 수 있느냐. whether도 문장 앞에 쓰는 거죠. 문장 앞에 써서 뭐뭐인지 혹은 뭐뭐 하는지 라고 문장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명사절로 만들어주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이 덩어리가 사용이 될 수 있다. 뭐뭐인지. 그리고 우와 낫은 옵션. 필요하면은 붙일 수 있지. 아닌지. 우와 낫의 위치는 이렇게 맨 끝에다 붙여도 되고 아니면은 whether 우와 낫 바로 뒤에 붙여도 상관이 없다. 어떻게 쓰든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whether절이 목적어 자리에 쓰였을 때, 목적어 자리 쓰였을 때는 if로 바꿔 써도 괜찮다. 뭐뭐인지의 의미를 if도 나타낼 수가 있다. 다 정리됐습니까? 별거 없지, 그지?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샘플을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 있고, 그리고 평균의 덫으로 통계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래서 똑같은 자료이지만 다른 그래프를 사용할 수도 있다. In mass media. 우리 이런 미디어에서 어떤 대중매체에서요. 그래프들이 종종 사용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그래프라는 것은 디스플레이, 보여주기 때문에 자료를
좀 더 efficiently,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인 거야. 그래프는 뭔가를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뭐보다 tables of raw data do. 테이블이 표라는 뜻이 있어. 그리고 raw라는 단어는 형용사로서 기본 의미는 날 것의, 원래의, 원본의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raw 데이터, 원래의 데이터에 표들이 그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자료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자주 사용이 된다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여기는 대동사 자리라는 거 알겠지? 그럼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두 계열을 써줍니다. 그래서 비동사 쓰면 안 된다, R 같은 거. 두 번째는 does를 또 써서도 안 되는 게 여기에 주어는 데이터가 아니라 정보의 표들, 이런 표들이 정보를 보여주는 것보다 얘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복수 do를 썼다. 어법 나오면은 뭐 얘는 거의 빼박이다, 100%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좋은 얘기 했잖아. 그래프는 이렇게 효과적이야. 하지만 이제 또 까야겠지. 그래프도 미스리딩 할 수가 있다. deceptive, 오해를 또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Let's look at the two graphs below.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 두 개를 봐보자. 이제부터 그래프가 미스리딩 하는 케이스를 또 직접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 1, 2가 있어.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사람들인데 usually have breakfast. 아침 식사를 보통 하는 사람들의 수치라고 보면 돼. 그리고 13세 혹은 그 이상이 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얼마나 먹느냐. 그래서 2010년도에는 74.3%가 아침을 먹었어. 그러다 2016년에는 67%가 아침 식사를 먹는다는 얘기지. 어쨌든 떨어진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하고 이게 다르다는 얘기지. 미스리딩 할 수 있다는 얘기. 똑같은 수치지만 지금 뭐를 해서 자른 거잖아, 그지? 이렇게 끝까지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65부터 요만큼만 윗부분 여기만 보여줌으로써 이게 훨씬 더 심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평균의 통계의 덫이 되겠습니다. 그림 이해는 문제 없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이 두 개의 그래프들은 shown, PP, 보여지는, 여기서 이렇게 shown, 보여지고 있는 그래프들은 illustrate, 동사죠. 묘사한다, 보여준다. How data can be misrepresented. 여기도 의주동, 어떻게 어떤 자료가 수동태로 잘못 보여질 수 있는지, 미스, 잘못 표현이 되거나 잘못 보여줄 수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자료를 misrepresent 하고 있는 케이스, 잘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에서 vertical axis, vertical은 이게 뭐였지? 수직이었지, 수직. 수직. X는 축이야, 축. 참고용 단어고, 내가 안 써놨나? 어디였지? 사라졌나? 여기 아니구나.
요게 그냥 축이라는 단수 형태입니다. axis 하면 축이야, 축. 그래서 수직의 축, 그래프에 나와 있던 이 부분, 요게 y였나? 이게 x고, y를 뜻하는 거지. 그래서 y축, 이 수직의 축이 간다. 첫 번째, all the way는 그냥 강조하는 겁니다. up to 100. 10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야. goes up to 100. 100까지 쭉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x축이 100까지 가. all the way는 모두, 전부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all the way down to 0. 0까지 아래로도 완전히 다 간다.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0부터 100까지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게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때 위치는 앞문장 전체를 받아주겠지. 이렇게 전체를 수치로 x축이 간다라는 것이 만든다. The decrease. 여기서는 하락이라는 명사로 쓰였다. 분명히 수치가 하락하긴 했었잖아, 그지? 이러한 decrease, 하락을 in the percentage에 있어서의 하락을 look modest 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중요한 단어. 이는 뜻이 뭐였어? modest. 얘도 중간의, 보통의 형용사. 그래서 look 다음에 형용사 쓰는 거. 뭐뭐처럼 보인다. 그리고 make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도 동사 원형을 쓰고 있다. 그런 것들이 체크 포인트. 즉, 이 하락폭이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하락폭이 커, 적어? 작다. 그렇지, 그 느낌인 거지. 어쨌든 작아 보이게 만든다. 특별하지 않게 완만한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완만한. 보통의 완만하게 보이게 만들어준다. 확 꺾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동의어들로 moderate, 이것도 이제 중간에 보통이라는 뜻이 있었지. 그 다음에 gradual 하면은 이게 점진적인, 완만한 이런 뜻이 된다. 그래서 모두를 다 보여줬을 때는 이 decrease, 하락이 완만해 보이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첫 번째 그래프였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in the other graph, the other를 써야지 나머지라고 되는 거지. 나머지, 이게 another 쓰면 안 돼. 그럼 딱 두 개니까 하나는 이거야. 그럼 나머지 다른 것은 the other를 씁니다. 그 그래프에서는 오직 10%의 포인트만, 이런 10%의 포인트만 are shown, 보여지고 있다. From A to B, 65부터 75까지가 되는 거죠. 0부터 100이 아니라, 요게 65부터 75, 여기까지, 딱 10%만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역시나 앞문장 전체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문장 전체. 이렇게 10%만 보여준다라는 게 또 만든다. 또 change, 이런 변화, 이런 수치의 변화를 seem much more extreme, 훨씬 더 extreme해 보이게 만들어준다. extreme은 극단적인, 훨씬 더 세 보인다는 얘기지. 세 보이게. 바꿔서 표현하면 스티프가 된다. 스티프 무슨 뜻? 그렇지, 가파른. 이 하락 자체가 완만한 게 아니라 확 떨어지는 것처럼 훨씬 더 가팔러 보이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지. 여기도 지금 다 마찬가지. 이때 쉼표 위치는 문장 전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0이니까 단수인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받아주고 있어. 마찬가지. 전체를 받아주니까 75면 복수인가? 하면 안 돼. 그냥 단수 동사를 써야 됩니다. 여기도 사역동사. 그래서 이 목적격 보어 seem은 동사 원형을 썼고요.
seem도 뭐랑 똑같아? look이랑 똑같잖아, 그지? 얘도 보이다라는 뜻이야. 얘도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 그래서 extreme이라는 형용사를 썼다. look 형용사, seem 형용사, 동사 원형, 단수 동사. 됐어요? 재윤아, 무슨 뜻이라고? 야, 뒤질래? 아니, 낱개가 어딨어? 미스잖아, 미스. 그래, 잘못 보여주다. 틀리게 보여주다. 이 문장도 살짝 비표 한번 쳐줄까? 지금 그래프의 각각의 특징 보여줬어. 얘는 이래, 얘는 이래. 보여줬어. 그러면서 노터블하다, 주목할 만하다, 중요하다는 얘기야. 노터블, 주목할 만한. 그리고 이 문장은 정상적인 문장 아니지? 살짝 변형됐지? 어떻게? 도치입니다, 도치. 얘가 동사, 얘가 주어가 되는 거지. 얘는요, 비동사 뒤에 나온 형용사를 우리가 보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어도치야, 보어.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보어가 나왔을 때, 얘를 그냥 뭐 강조하고 싶은 거야, 또. 아니면 주어가 너무 길어. 이런 경우에 이제 도치를 시켜. 그럼 보어가 문장 맨 앞으로 나온다. 그럼 이 뒤에는 그냥 단순해. 주어 동사를 그냥 바꾸면 끝나. 주어 동사 순서 바꾸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 비동사 이렇게 오면 안 되고 그냥 비동사 먼저 쓰고 주어 쓰고 끝. 그냥 문장이 거꾸로 뒤집어졌다 생각해 주면 돼. 그리고 여기서는 도치가 일어난 이유가 the fact that이라는 동격 대시 나왔잖아. 사실은 사실인데 무슨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동격 대절입니다. 두 개의 그래프들이 based on, be based on 뭔가를 근거로 하다, 기반으로 하다, 뭔가를 기반으로 하다. 뭐를? exactly, 정확하게 the same data, 똑같은, 완전히 똑같은 데이터를 두 개의 그래프가 기반으로 하고 있다 라는 사실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파트가 여기서 여기 연락이 길어. 동사 파트 초라하지.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가분수 형태가 돼버리니까 주어를 뒤로 뺐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은 뭐야? 얘는 보호야. 보호는 비동사 뒤니까 형용사 써야지. 그치? 이런 데다 괜히 막 부사 써놓는 거지. 안 되겠지? 비동사 뒤에 보호 자리. 부사 안 돼. 아니면 방금 한 것처럼 서술형으로 노터블이라는 형용사를 먼저 줘버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한번 배열해봐라. 이렇게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의 비슷한 동의어로서 noticeable도 있고 remarkable도 있고 그냥 알잖아. 그치? 보면은 알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A 그래프의 특성, 두 번째 그래프의 특성 말해주고 하지만 정말 중요했던 건 뭐다? 이 둘이 똑같은 자료인데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다라고 말해주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want to point out 하고 싶어. 뭐 지적하다라고 해도 되겠고 아니면 나타내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뭔가 이렇게 딱 가리키는 거잖아. point out. 뭔가 지적하거나 나타내길 원한다면 The seriousness of skipping breakfast 까지가 되겠네.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에 seriousness, 심각성. 야, 이거 아침 사람들이 너무 안 먹어. 완전 심각해. 나 이걸 나타내고 싶어. 그치? 그럼 그래프 1이 효과적이야? 그래프 2가 효과적이야? 그렇지. 당연히 요거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잖아. 확 떨어지게 보여야지만 진짜 심각한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으면 너는 사용할 수 있다. 세컨드 그래프를, 두 번째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하지만 여기가 빈칸 자리 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용만 정확히 하면 뭐 틀릴 건 없어. 이 아침을 안 먹는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두 번째. 반대로 이것을 under represent, 좀 약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첫 번째. 확인해라.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선택해주면. 자, 그래서 결론. 실제로 you can make, 너는 만들 수 있어요. nearly는 거의 어떤 그래프든 만들 수 있다.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네. 여기 또 목적격 보호자리다. 어떻게 만드는데? 좀 더 컨빈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단어 설득을 시키는 이니까 설득력이 있는, 그럴듯한 이런 얘기죠. 좀 더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어. In favor of, 뭐뭇에 유리하게 였지? Your argument까지. 너의 주장에 유리하게 어떤 그래프든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 설득력 있게. 여기가 또 빈칸 자리로 쫙 나올 수 있겠다. 지금 어떻게 함으로써 이 그래프가 확 달라진 거야? 단순하지? 전체를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일부만 보여줬다 이런 내용 나오면 되잖아. 그지? 일부만 보여주는 거. 어떻게 표현했어? 이때는 자르다라고 표현했어. By cutting off the graph. 그래프를 잘라버림으로써. 딱 이렇게 절단을 해버림으로써. At a certain point, 특정한 포인트에서, 절단해서 너의 주장에 유리하게 설득력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제 문장이다, 거의 키워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프를 이용한 김한영이 어떻게 한다? 그래프를 자른다. 일부만 보여준다. 그러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일 수 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 더 오버하면은 아예 시험 못 볼 것 같으니까. 52쪽이네? 52쪽. 52쪽하고 53쪽하고 우선 이렇게만 보자. 나 다음 시간에 나머지 그냥 묶어서 보게. 52, 53 이것만 한번 지금 해보자. 숙제하고 단어 적어놨으니까 이따 챙겨가고.